반갑습니다. 초보자들과 함께 험한 코딩 세계를 헤쳐나가는 초보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켓몬스터처럼 몬스터볼을 던져서 몬스터를 잡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마치 포트리스처럼 각도와 파워를 맞춰서 몬스터볼을 던지게 되고요. 몬스터볼을 몬스터에게 맞추게 된다면 도감에 몬스터의 이미지가 추가되도록 내용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들기에서 기본 모드, 기본 맵을 선택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몬스터볼로 잡을 몬스터를 화면에 끌어다 놓겠습니다. 프리셋 리스트에서 몬스터를 선택해서 화면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몬스터볼을 던지기 위해서 두 가지 외부 이미지를 들고 올 텐데요. 각도를 표시해줄 화살표와 몬스터를 잡을 몬스터볼입니다. 워크스페이스 상에서 마이 데스크를 선택해서 우클릭하고 import from import image를 하면은 제가 준비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몬스터볼과 화살표를 선택해서 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몬스터볼 이미지와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화면으로 씬으로 들고 오면은 이 이미지가 화면에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서 하나의 모델 형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살표를 이렇게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크기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델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서 이 엔티티를 선택하고 우클릭 그리고 create model from entity를 하면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클릭하고 create model from entity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지우도록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로 다시 엔티티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몬스터볼이기 때문에 몬스터볼, 요거의 이름은 에로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 엔티티 근처에 화살표가 계속 따라다니도록 그런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디폴트 플레이어를 워크스페이스 상에서 선택하고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우클릭 Add New Component를 합니다. 그래서 Arrow Component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기능을 추가하면 되는데요. 먼저 게임이 시작됐을 때 화살표를 불러오고 그게 실시간으로 플레이어의 위치에 따라서 이동하게끔 그렇게 구현을 해줘야겠죠. 자, 펑션에다가 onBegin play를 추가해서 게임이 시작됐을 때 플레이어의 위치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화살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 모델, 에로우 모델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스폰 서비스라는 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헬프의 API 레퍼런스, 그리고 서비스에 들어가면은 스폰 서비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엔티티 소환 관련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돼 있고,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스폰 바이 모델 ID로 소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폰 서비스에 스폰 바이 모델 ID, 그리고 여기에는 모델 ID와 이름과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먼저 모델 ID를 복사해 주면 좋겠죠. 로컬 모델 ID는 이 에로우에다가 우클릭을 해서 커피 모델 ID를 하면은 모델 ID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랑 여러분이 하는 거랑 이렇게 모델 ID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컴퓨터 상에서 모델 ID를 복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모델 ID 넣었고요. 두 번째, 이 모델 기준으로 엔티티를 소환했을 때 하이어키 상에 표현이 될 텐데 그때 이름을 적어줘야 됩니다. 이건 에로우라고 할게요. 스폰 위치, 일단은 0,0,0에 넣겠습니다. 벡터 3에다가 0를 하면 0,0,0이고, 그 다음에 어느 부모 엔티티 밑에다가 이 엔티티를 만들 거냐, 맵 01 엔티티 아래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클릭 엔티티 패스를 복사한 다음에 자, 로컬 페어런트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엔티티를 선택해야겠죠. 이것도 서비스 엔티티 서비스에 get entity by pass, 그리고 맵스 아래에 있는 맵 01 엔티티 서비스의 get entity by pass 궁금하다면 헬프의 API 레퍼런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엔티티를 선택했고,
선택했으니까 여기서 써먹어주면 되겠죠. 자,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할 텐데 요거는 몬스터볼이라는 월드로 저장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화살표가 0,0 위치에 잘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0,0,0에 이제 위치시키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 엔티티 기준으로 왼쪽 위에다가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레이어 엔티티를 선택을 해서 그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 컴포넌트라는 게 있겠죠. 그 컴포넌트의 포지션을 접근해서 현재 위치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에로 컴포넌트이고 이 컴포넌트를 가진 게 플레이어 엔티티죠. 그래서 셀프의 엔티티로 플레이어 엔티티를 선택할 수가 있고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포지션을 받아오면은 포지션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컬 X 방향 위치는 포지션에서 X를 받아와서 플레이어의 위치보다 왼쪽으로 0.5만큼, 그럼 마이너스 0.5,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위쪽 방향이니까 Y에 플러스 0.5 이렇게 X를 계산을 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0,0,0이 아니라 X, Y, 0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왼쪽 위에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화살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화살표를 좀 뒤집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환한 엔티티를 다시 선택을 해서 로컬 에로우 라고 해서 이 에로우라는 변수에 방금 소환한 엔티티를 저장합니다. X방향으로 뒤집어 주면 좋겠죠. 이 에로우를 뒤집는 것은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에서 플립 X를 누르면은 X방향으로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이 에로우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에서 플립 X를 true, 초기 값은 false입니다. 그래서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요거를 체크를 해주면은 화살표가 뒤집어져 있을 겁니다. 실행해서 보면은 아까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 화살표가 플레이어가 이동할 때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플레이어 엔티티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거를 화살표의 위치로 맞춰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펑션에서 on 업데이트, 요거는 계속 실행되는 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셀프 엔티티의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포지션, 플레이어 엔티티의 위치를 그대로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된 에로우 엔티티도 변수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에로우라고 치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 변수로 여기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함수 내에서는 쓸 수 있지만 다른 함수에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넓은 지역의 변수로 바꿔서 이 함수 안에서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게 바꾸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건 바로 에로우 컴포넌트 안에 있는 변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를 추가할 거고요. 이 변수가 엔티티이기 때문에 넘버가 아니고 엔티티로 바꿉니다. 그리고 변수의 이름은 에로우, 그리고 초기 값은 nil, 아무것도 선택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할 건데 on begin play, 게임이 시작될 때 저 셀프의 에로우가 요거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에로우가 아니고 self.arrow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이제 self.arrow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의 위치 또한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포지션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벡터 3 형태로 어떻게 집어넣게 되겠죠. 플레이어 엔티티의 위치를 포지션으로 이렇게 받아왔고요. 로컬 X를 마찬가지로 포지션의 X, 로컬 Y를 포지션의 Y라고 할 건데요. 아까처럼 0.5씩 떨어뜨릴 텐데 여기서 좀 달라져야 되는 점은 플레이어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져야 됩니다. 아까는 왼쪽으로 무조건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0.5가 들어갔고요. 만약에 오른쪽을 바라본다면 플러스 0.5가 돼야겠죠. 그래서 플레이어 엔티티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폴트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 컨트롤러 컴포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어떤 건지 보고 싶다면 오픈 API 레퍼런스, 플레이어 조작과 관련된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에 속한 look direction x라는 변수에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알려주고요. 양수, 그러니까 플러스 1일 때는 오른쪽, 마이너스 1, 음수일 때는 왼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떠한 변수로서 look dir 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해 볼게요. 셀프의 엔티티의 플레이어 컨트롤러 컴포넌트의 look direction x.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라면 왼쪽, 플러스 1이라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0.5에다가 look dir을 곱하면 편하게 구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look dir이 마이너스 1이라면은 포지션 x로부터 왼쪽으로 0.5, 플러스라면 오른쪽으로 0.5가 됩니다. y는 그냥 0.5 그대로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뀐 x, y, 0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플레이어 엔티티를 잘 따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렉 같은 게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바라본 방향에 따라서 위치는 잘 바뀌는데 이미지가 안 뒤집힌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렉이 걸리는 것부터 고쳐보자면 이 함수가 서버 온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버에서 다시 클라이언트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정보가 오는 시간에 지연이 생겨서 렉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버 온리를 클라이언트 온리로 바꾼다면 렉은 다 해결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되죠. 이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을 바라볼 때 뒤집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요 코드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if look dir이 1이라면 오른쪽을 바라본다면 then 뒤집지 않습니다. 그리고 else 저게 아닌 경우에는 true 뒤집어 준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바라볼 때는 뒤집어 주지 않고 왼쪽을 바라볼 때는 뒤집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실행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왼쪽을 바라볼 때는 왼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을 볼 때는 또 화살표가 오른쪽을 바라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살표가 플레이어를 따라오는 것을 넘어서서 특정 키를 눌렀을 때 각도가 바뀌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퍼티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앵글이라고 하고 초기 값은 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키가 눌렸을 때 이 값이 바뀌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엔티티 이벤트 핸들러에서 키를 눌러서 키 다운 이벤트가 아니라 키 홀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천천히 바꿀 거기 때문에 키가 눌린 만큼, 눌려있는 시간만큼 바뀌었으면 좋겠어서 눌려있는 동안 어떠한 행동이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눌려있는 키가 Z라면은 이 앵글 값이 커지고 X라면은 앵글 값이 작아지도록 하겠습니다. if 키가 일단 Z라면 키보드 키 모듈 에서 Z라면 이 위에 앵글 값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의 앵글이 원래 있던 셀프 앵글 값보다 1 커지는 거고요. 만약 else if 또 다른 경우에 키가 키보드 키의 X라면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마이너스 1로 하면 되겠죠. Z가 눌렸을 때는 1씩 커지고 X가 눌렸을 때는 1씩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도에 한계가 있어야겠죠. 저는 0도, 수평을 바라보고 있는 0도와 수직을 바라보고 있는 90도를 한계로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셀프의 앵글이 90보다 커졌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셀프의 앵글을 90으로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else if 앞에랑 구조가 비슷하죠. 셀프 앵글이 0보다 같거나 작을 때에는 셀프의 앵글을 0으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90도인 상태에서 Z를 눌러도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로그 셀프의 앵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글이 0이기 때문에 계속 0이 되고 Z를 누르면은 점점 커지는데 90 이상 늘어나지 않고 X를 눌렀을 때는 점점 줄어들고 0 밑으로 작아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앵글 값을 기준으로 화살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엔티티를 회전시키는 것은 엔티티의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Z 로테이션 값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바꿔서 어떠한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on 업데이트에다가 값을 적용하면 되겠죠. self entity의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Z 로테이션 값을 self angle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회전이 진짜 잘 되는지 볼게요. Z를 눌렀을 때 Z를 눌렀을 때 에로우가 안 움직이고 플레이어가 움직이네요. 제가 좀 잘못했네요. 셀프 엔티티가 아니고 에로우, 셀프의 에로우입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Z를 눌렀을 때 반대로 되고요. 그런데 여기는 잘 됩니다. Z를 눌렀을 때 잘 되고 X를 눌렀을 때 줄어듭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요걸 좀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 바라보고 있을 때는 건드리지 말고 왼쪽 바라보고 있을 때만 약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이 되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는 것은 look direction으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맙게도 look direction을 곱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었을 땐 정상적으로 잘 됐죠. 근데 look dir이 오른쪽을 바라보면 1이죠. 이거 곱하나 안 곱하나 똑같고요. 왼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look dir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는 Z, X 잘 줄어들고요. 왼쪽으로 볼 때 Z, X 정상적으로 각도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몬스터볼을 던지기 위해서 각도는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 게이지를 추가해서 던지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워 게이지는 UI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조금 응용해서 만들어 볼 텐데요. HP바 요거를 클릭을 해서 일단 HP바를 만들도록 합니다. 이 HP바는 플레이어의 체력을 표시하게 돼 있는데요. 그거가 어떤 식으로 체력을 표시하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좀 코드를 수정을 해서 파워를 표시하게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HP바가 하이어키 상에서 UI my info라는 이름의 엔티티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엔티티의 컴포넌트 가장 아래쪽에 있는 UI my info simple 이라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체력을 표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지창에 go to definition을 들어가면은 어떤 식으로 표시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on update 함수를 살펴보면은 맨 마지막 줄 value에다가 플레이어의 체력 나누기 플레이어의 최대 체력을 넣는 방식으로 체력을 표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HP 자리에다가 파워 그리고 맥스 HP 자리에 최대 파워를 집어넣으면은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에로우 컴포넌트에다가 최대 파워와 현재 파워를 새로 변수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를 0으로 하고 파워 맥스를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키가 눌렸을 때 이 파워 값이 점점 커지게 하고 그 다음에 HP바에 HP랑 맥스 HP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맥스 파워 맥스 분의 파워를 표시하도록 하면 되겠죠. 우선 여기를 수정해서 파워를 여기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 앞에다가 에로우 컴포넌트의 파워 맥스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파워 플레이어 엔티티를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플레이어 엔티티는 이렇게 유저 서비스 로컬 플레이어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플레이어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에로우 컴포넌트 그리고 여기에 파워 이렇게 받아오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워 맥스를 받아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P가 아니라 파워 나누기 파워 맥스 이렇게 하면은 자 게임을 실행했을 때 이제 HP가 아니라 파워를 표시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특정 키가 눌렸을 때 파워가 잘 올라가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에로 컴포넌트에다가 키 홀드 이벤트 어떤 키가 눌려 있을 때 실행되는 함수 여기에다가 파워 게이지를 늘려보는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C키를 눌렀을 때 파워가 올라가도록 해볼게요. else if 키가 키보드 키의 C일 때 그때 셀프 파워 플러스 1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파워도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100보다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if 셀프 파워가 셀프의 파워 맥스를 넘어가는 시점이 온다면 그냥 셀프 파워는 셀프 파워의 맥스와 같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파워가 100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클릭을 시작을 해서 보면은 C키를 눌렀을 때 파워 게이지가 오르는 게 보이고, 이제 이 C키가 떨어졌을 때 요 파워로 발사를 하면 됩니다. 그 기능까지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키를 놓는 거는 새로운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키 릴리즈 이벤트 요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키를 놨을 때 어떠한 명령이 실행되도록 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if 요거 그대로 들고 가면 되겠네요. else는 이제 앞에 if가 없으니까 빼고요. 이렇게 되면은 로그 셀프 파워를 하고, 자, 그러면은 그때의 파워를 콘솔 창에 출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셀프 파워를 다시 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나중에 던질 때 0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시작을 눌러서 클리어를 누릅니다. 자, 이제 C를 누르고 떼면은 65.0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0으로 바뀌어서 게이지가 다시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C키가 지금 앉는 키랑 똑같아서 C키 말고 다른 키로 해볼게요. C키가 아니고 왼쪽 Shift, 레프트 Shift,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왼쪽 Shift 키가 눌렸을 때 파워 게이지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 왼쪽 Shift 키를 뗐을 때 발사가 되면서 다시 파워가 0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레이어의 닉네임이 여기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파워 게이지라는 말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마이 네임의 텍스트, 요게 글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파워 게이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행해서 확인까지 해보면은 파워 게이지라는 글자로 바뀌었고, 이제 왼쪽 Shift 키를 눌렀을 때 올라가고 놨을 때 그 게이지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Shift 키를 뗐을 때 몬스터볼이 발사되면 되는데요. 먼저 Shift 키를 뗐을 때 화살표 위치에 몬스터볼이 생성되도록 먼저 해보겠습니다. 에로우 컨버트로 가서 여기에 Shift 키가 떼졌을 때 여기에다가 코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모델이 있습니다. 몬스터볼 모델. 요거를 기반으로 그 위치에다가 엔티티를 소환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더바 스폰 서비스라는 걸 이용해서 스폰 바이 모델 아이디, 모델 아이디는 먼저 워크스페이스 마이데스크 하위에 있는 몬스터볼 요거를 선택해서 우클릭 카피 모델 아이디, 그래서 요거를 로컬 모델 아이디라고 해서 들고 올 거고요. 요거는 여기에다가 변수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질 엔티티의 이름은 그냥 몬스터볼로 하겠고요. 그리고 위치는 현재 이 에로우 엔티티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에 생성되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 포지션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에로우 엔티티는 셀프의 에로우죠. 요거의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포지션을 받아오면은 화살표의 위치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지션으로 넣고요. 그리고 요 엔티티, 이렇게 생성된 엔티티가 어디에 위치했으면 좋겠느냐, 맵 01 엔티티 아래에 생겼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거를 로컬 페어런트라고 해가지고 엔티티 서비스에 get entity by pass, 요거의 패스는 요 맵 01을 우클릭하고 copy entity pass를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붙여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페어런트 엔티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잘 되는지.
자, 좀 떨어져서 자, Shift를 눌렀다가 떼면은 그 위치에 몬스터볼이 잘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서도 그 위치에 딱 몬스터볼이 생성이 되죠. 이제 각도와 그리고 파워 게이지에서 표현된 파워만큼 몬스터볼이 날아가면 됩니다. 자, 이제 몬스터볼이 날아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나중에 몬스터볼이 날아가서 몬스터와 충돌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은 서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작업들이 지금 클라이언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게 서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몬스터볼이 서버에서 관리되는 몬스터와 만나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펑션에다가 new. 그래서 요거의 함수 이름은 throw로 하겠습니다. throw. 그리고 이 함수가 서버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서버로 바꾸도록 하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잘라내기를 해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로 갔기 때문에 셀프의 땡땡 throw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이제 정해진 힘과 정해진 방향으로 던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좀 수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던지는 힘 같은 거는 미리 여기에서 변수로 만들어서 포스맥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파워맥스랑 포스맥스가 있는데 뭐가 다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파워는 그냥 백분율로 몇 %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스는 진짜 실제로 1의 힘으로 던질 건지 2의 힘으로 던질 건지 그거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초기 값을 한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던지는 힘은 여기에서 로컬 포스는 셀프의 포스 맥스 요게 10이죠. 여기에다가 셀프의 파워 나누기 셀프의 파워 맥스입니다. 그래서 요게 백분율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꽉 차면 100%고 안 차면 0%. 그래서 요 포스 맥스에다가 그 퍼센트를 곱하게 되면은 최종 포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복잡할 수도 있지만 포스 맥스 곱하기 파워 나누기 파워 맥스를 하면은 이 파워에 따라서 이 포스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가 각도에 따라서 X방향 포스랑 Y방향 포스로 나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삼각함수를 써서 이 포스에다가 코사인 각도로 하면 X방향, 사인 각도를 하면은 Y방향입니다. 그래서 로컬 포스 X는 포스에다가 자, 코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코사인은 그런데 루아에서 매스 모듈의 코사인 함수를 쓰면 되고요. 이 안에 그냥 셀프 앵글을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도 단위, 디그리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라디안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는 파이를 곱하고 180으로 나누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셀프 앵글에다가 라디안 단위의 파이를 곱하고요. 나누기 180을 하면은 디그리 단위에서 라디안 단위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포스 Y는 그대로 복사하는데 코사인이 아니고 사인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이 X가 사실은 왼쪽을 바라보느냐 오른쪽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반대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look dir 요걸 그대로 들고 와서 곱해줍니다. look dir.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왼쪽으로 바라볼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X가 적용될 것이고 오른쪽으로 바라볼 때는 플러스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각도와 힘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되는지 계산이 됐기 때문에 힘을 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것은 헬프의 API 레퍼런스에서 어떤 컴포넌트를 이용하면 되는지 보면 되는데요. 이지드 바디 컴포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움직임을 적용하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안에 있는 함수 add force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엔티티에 가해지는 힘을 더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힘을 받는 몬스터 볼 엔티티가 요거를 그 전에 로컬 몬스터 볼이라고 변수로 만들어 놔야겠네요. 그래서 소환된 몬스터 볼 엔티티가 몬스터 볼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 몬스터 볼 엔티티는 몬스터 볼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엔티티가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몬스터 볼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에 add 포스, 여기에는 2차원 좌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방향 힘, y방향 힘을 넣으면 되겠죠. 벡터 2 그리고 포스 x, 포스 y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키를 눌러서 각도를 올린 다음에 Shift를 눌러서 던지면 값을 인덱싱 할 수가 없다고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을 했을 때 46번째 줄 요거를 인식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류가 난 이유는 이 셀프 에로우의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인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원래 초기 값이 셀프의 에로우는 nil,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였죠. 그런데 on begin play를 통해서 선택이 되고 이 on 업데이트에서 뭔가 값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클라이언트 only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서버상에서는 얘가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위치를 그냥 여기서 계산하지 말고 셀프 스로우 함수가 실행될 때 여기에서는 바뀐 에로우나 바뀐 파워, 바뀐 앵글이 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보를 강제로 인자를 통해 집어넣어 주고 그 인자가 여기 매개 변수로 들어갈 테니까 요 값으로 우리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에로우의 위치를 받아오도록 할게요. 셀프의 에로우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로컬 포지션이라고 하고 요거를 함수에다가 떠먹여 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서 현재 화살표의 위치를 집어넣어 줬고요. 요걸 기반으로 볼을 생성해서 던지면 되겠죠. 그리고 또 바뀌는 게 뭐가 있나요? 앵글과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의 앵글과 셀프의 파워를 이 안에 강제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로우 함수는 add 파라미터를 해서 세 가지 파라미터를 받아줘야 됩니다. 첫 번째, 벡터 3로 되어 있는 포지션 변수, 그리고 숫자로 되어 있는 앵글, 숫자로 되어 있는 파워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필요 없겠죠. 위치를 강제로 받아왔으니까 요 줄은 지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셀프 파워를 할 필요 없이 그냥 파워, 왜냐하면은 이제 파워를 강제로 받아왔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여기 쓰는 겁니다. 그리고 셀프의 앵글도 그냥 앵글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수정을 하면은 우리가 정보를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Z키를 눌러서 각도를 올린 다음에 Shift를 눌러서 놓으면은 몬스터볼이 그 방향과 각도, 파워를 고려해서 날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몬스터와 몬스터볼이 충돌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충돌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엔티티가 서로 트리거 컴포넌트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 엔티티에 다 트리거 컴포넌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몬스터볼 모델에다가 트리거를 추가하도록 하겠고요. 몬스터 엔티티도 트리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충돌이 감지될 준비가 다 끝났고요. 몬스터볼에 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을 하고 add new component, 요거는 catch 컴포넌트로 하겠습니다. 자, 충돌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entity event handler에서 트리거
트리거 엔터 이벤트 요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충돌이 됐으면은 충돌이라는 문구가 출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Z를 눌러서 좀 떨어져 있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되면은 자, 충돌이라는 문구가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충돌이 됐을 때 몬스터볼은 그 자리에 좀 멈춰 있고 몬스터도 그 자리에 멈춰 가지고 있다가 몇 초 뒤에 몬스터볼과 몬스터가 같이 사라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 몬스터랑 충돌이 됐는지 확인하고 뭔가 일어나야겠죠. 그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기 충돌한 엔티티가 if trigger body entity가 몬스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몬스터라는 컴포넌트죠. 몬스터 엔티티를 선택하면은 엔티티는 몬스터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바디 엔티티, 충돌한 엔티티가 몬스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is valid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몬스터랑 충돌이 한 거죠. 만약에 이 맵 안에 다른 트리거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엔티티가 있을 때 그거랑 충돌해도 충돌이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몬스터 엔티티인 경우에만 몬스터볼로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몬스터볼이 몬스터에게 부딪혔을 때 그 자리에서 한 1초 동안 머무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몬스터볼에다가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 오픈 API 레퍼런스, 여기에서 중력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력 자체를 0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Y 방향으로 안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함수 중에서 set force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엔티티에 가해지는 힘을 다 0으로 만들면은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중력을 0으로 만든다 플러스 set force로 힘들을 다 0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출력이 아니고 이 캐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몬스터볼 엔티티는 셀프의 엔티티죠. 그거의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에다가 그래비티를 0으로 만든다. 그러면 아래로 안 떨어지겠고, 그리고 이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에다가 어떠한 함수 땡땡 콜론 그리고 set force, 요거는 2차원 좌표 벡터2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벡터 2에다가 0 하면 0,0이 들어가겠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Z를 좀 올려서 이렇게 하면은 부딪혔을 때 몬스터볼이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몬스터도 마찬가지로 안 움직이도록 해볼게요. 몬스터가 안 움직이게 하려면은 이 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스피드가 원래는 1로 돼 있는데 요거를 0으로 만들면은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자, 트리거 바디 엔티티가 몬스터 엔티티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무브먼트의 인풋 스피드를 0으로 만든다. 뭐 한 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몬스터볼도 멈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움직이는 상태가 계속 돼 있기 때문에 이 몬스터 엔티티가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1초 뒤에 이제 이 엔티티들이 사라지면 되겠네요.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타이머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헬프의 API 레퍼런스, 그리고 서비스에서 타이머 서비스, 여기서 set timer once, 그래서 일회성 타이머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초 뒤에 이 함수가 실행됐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여기 넣는 거거든요. 뒤에 있는 게 몇 초 뒤, 초 단위로 넣게 돼 있고, 그리고 몇 초 뒤에 실행됐으면 하는 함수가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1초 뒤에 사라져라 라고 하면 됩니다. 사라져라 하는 걸 함수로 만들어야겠죠. 펑션에서 추가해서 이 캐치 컴포넌트에 속한 함수로 만들어 되겠지만, 저는 여기서 지역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변수 만든 거랑 똑같아요. 로컬, 그리고 함수의 이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함수라는 뜻에서 펑션 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요 안에 들어간 게 함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안에다가 몬스터볼도 없애고 몬스터도 없애는 코드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몬스터볼은 셀프의 엔티티죠. 요거에 디스트로이를 걸면은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몬스터는 트리거 바디 엔티티죠. 요거를 마찬가지로 디스트로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둘 다 없어진 함수가 완성이 됐고요. 아까 타이머 서비스이기 때문에 언더바 타이머 서비스, 그리고 set 타이머 한 번만 할 거기 때문에 set 타이머 once, 그리고 몇 초 뒤 실행될 함수를 넣습니다. remove라고 해놨죠. 그래서 remove, 그리고 1초 뒤에 사라질 거니까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1초 뒤에 remove 함수가 실행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Z를 올려서 이렇게 하면은 1초 뒤에 둘 다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몬스터볼로 몬스터를 잡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도감을 만들어서 도감에 몬스터가 추가되게끔 하면 되겠죠. UI 에디터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도감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버튼을 하나 만들고 이걸 적당한 위치에다가 옮겨 놓겠습니다. 버튼이 너무 밋밋하니까 버튼의 이미지를 좀 다른 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리소스에서 MSW 리소스, 그리고 오브젝트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도감이니까 북으로 해볼까요? 요 이미지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UID 복사해서 요 버튼의 이미지 RUID 요거를 지우고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면은 책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버튼에다가 기능을 만들어서 도감을 열고 닫을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도감 UI를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텍스트를 추가를 해서 이게 도감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텍스트를 일단 도감으로 바꾸고, 텍스트 컴포넌트에 글자 크기 요거를 한 50으로 늘리면 좋겠죠. 그리고 요게 배경이 또 밋밋하니까 컬러를 연두색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몬스터 이미지가 표현될 수 있도록 이미지 UI를 추가하고요. 자,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배경과 글자 그리고 이미지가 하나로 될 수 있도록 하이어키 상에서 이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이 안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UI 스프라이트 요 배경에 이 두 개가 속해서 같이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네이블을 하면은 다 없어지고 다시 이네이블을 하면은 켜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게 켜졌다가 다시 꺼졌다가 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에다가 기능을 추가하면 되겠죠. 우선 요거를 이네이블로 해서 초기에는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에다가 클릭 Add New Component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글 컴포넌트로 추가를 하겠고요. 클릭이 됐을 때 클릭을 감지해서 버튼 클릭 이벤트 클릭이 됐을 때 이 UI 스프라이트를 껐다가 켰다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엔티티를 선택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저거를 자, 엔티티 서비스를 통해서 get entity by pass로 선택하겠습니다. 패스는 요 엔티티 우클릭 copy entity pass를 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넣으면은 선택이 되겠죠. 요거를 local book이라고 하겠습니다. 도감이니까 이제 이 도감을 키면 되겠죠. book에다가 enable 요거를 true로 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켜져 있을 때는 꺼져야 되고 꺼져 있을 때는 켜져야 되니까 요거를 요렇게 하면 됩니다. not book에 enable 이게 true였다면은 false가 되고 false였다면 true가 되겠죠. 그래서 버튼이 클릭됐을 때 켜졌을 때는 꺼지고 꺼졌을 때는 켜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실행을 해서 그래서 도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게 활성화가 되고 다시 클릭하면 없어지고 클릭할 때마다 왔다 갔다 토글 기능이 잘 구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몬스터를 잡은 뒤에 도감을 열었을 때 몬스터의 이미지가 표시되면 됩니다. 그래서 캐치 컴포넌트를 수정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두 엔티티의 충돌을 다룬 함수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서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작업은 도감 내에서 이미지가 추가되는 거라서 요거는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입니다. 이 도감 이미지 UI는 클라이언트에서만 보이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게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펑션에서 new
이름은 이미지 애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실행 공간이 클라이언트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요 안에서 이미지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이 UI 내에서 UI 스프라이트 요거가 바뀌면 되죠. 요거를 선택을 해서 카피 엔티티 패스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찾기 위해서 엔티티 서비스에 get entity by pass 안에 주소를 넣습니다. 요거에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죠? 이미지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의 이미지 RUID를 바꾸면 되네요.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의 이미지 RUID를 뭐로 바꾸면 됩니다. 굉장히 코드가 길어졌는데요. 여기에 몬스터의 이미지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돌을 한 엔티티를 여기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몬스터 엔티티의 RUID를 여기에서 직접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셀프의 이제 이미지 add 함수를 통해서 이걸 실행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인자로서 이미지 RUID를 집어넣어서 그걸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트리거 바디 엔티티, 충돌한 몬스터 엔티티죠. 요거의 이미지, 자, 몬스터의 이미지는 어디서 볼 수 있죠? 몬스터의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의 스프라이트 RUID죠. 그래서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의 스프라이트 RUID 요 값을 인자로 집어넣어서 이 함수에 강제로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아까 한 거랑 비슷하죠?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요거도 받아줄 수 있는 매개 변수를 하나 추가합니다. 요게 지금 문자 형태로 돼 있을 테니까 요거를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RUID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몬스터 엔티티의 RUID를 받아서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줬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해를 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서버에서 이루어지는데 클라이언트 단에서 UI를 건드려 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함수를 만든 것이고, 거기에서 이 충돌한 몬스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제로 충돌한 몬스터의 RUID 값을 뽑아서 이 함수에 인자로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맙게도 전송해준 RUID를 활용해서 이 이미지를 이 RUID로 바꾼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Z를 눌러서 충돌하고 나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몬스터가 잡힌 거고, 도감을 열었을 때 몬스터 이미지가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여정이 끝났습니다. 최대한 간편하게 내용을 구성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저도 힘들긴 했지만 보시는 분들도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다른 종류의 몬스터가 랜덤한 위치, 시간에 소환된다거나 몬스터가 잡기 어렵게 이동하도록 게임을 구성하면 조금 더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